모아타운이 가장 유일한 속도가 빠른 정비 사업이 될 거다. 재개발 방식과 다른 방식이 뭐죠? 여기는 기존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곳에서 지정이 되더라. 그래서 1000명의 동의를 얻는 거와 250명의 동의를 얻는 거는 완전히 천지 차이죠. 모아타운 방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8694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장이동 14구역 재개발을 추천받아 매수할지 고민입니다. 투자 금액은 3억에서 3억 5천만 원입니다. 영상을 보니 모아타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추천할 만한 곳이 있는지, 그리고 재개발과 어떻게 다른 건지도 궁금합니다. 따로 상담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재개발이라는 정비사업 좋은 투자처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정부와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진 속도가 훨씬 더 높은 지역으로 접근해야지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땐 어떤 정비사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착공에 들어가고 입주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투자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정비사업을 봤을 때 저는 모아타운이 가장 유일한 속도가 빠른 정비 사업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동일한 투자 자금 갖고 재개발 한 채와 모아타운 두 채를 취득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땐 누가 더 유리할까요? 모아타운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죠. 자산의 총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아타운도 마찬가지 아파트가 됐을 때 재개발과 똑같은 아파트로 지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산 가치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이 14구역을 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장이 14구역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굉장히 경사가 높은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는 곳들입니다. 이런 곳들보다 훨씬 더 입지가 더 좋은 곳에 평지로 구성되어 있고 또 역세권을 끼고 있는 모아타운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속도까지 빠르다. 그리고 두 채까지 있다. 지금 다세대 주택에 따른 주택수 제외에 대한 세제 혜택을 또 계속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총량이 훨씬 더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따라서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세우셨으면 하고, 뒤에 판서를 통해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쉽게끔 재개발과 모아타운의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 왜 모아타운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모든 정비 사업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속도입니다. 어떤 정비 사업이 가장 속도를 빨리 내는지에 따라 자산 가치 형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총 3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말씀 좀 도와드릴 텐데, 자, 가장 중요한 게 추진 동력이 높아야만 합니다. 추진 동력이 높으려면 당연히 그 구역 안에 있는 조합 또는 주민들의 동의도 함께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추진 속도에 따른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모든 정비 사업이 추진 속도가 다 빠른 것도 아니고 추진 단계도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진 단계에 대한 차이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접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알기 쉽게끔 정말 쉽게 말씀을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곳의 큰 특징들을 보게 되면 골목이 굉장히 많이 복잡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차가 한 대밖에 진입하지 못하는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 이런 골목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죠. 누가 봐도 굉장히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런 지역들 가운데서는 사도, 길이 막혀있는 골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주택단지가 만약에 노후화되면 결국에는 신축화해야 되는데 공사 차량 자체가 진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신축 다세대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그런 다세대 주택들은
낙후되고 슬럼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구축 다세대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전면 철거하자. 싸그리 다 없고 전부 다 아파트를 짓자. 이게 재개발 정비사업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 모아타운의 방식은 재개발 방식과는 완벽히 다른 방식입니다. 자,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지역의 큰 특징은 뭐냐면 가로 구획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m 이상의 이면도로, 차가 2대 세대 지나갈 수 있는 이면도로를 끼고 있는 단지들입니다. 이런 지역들은 이렇게 다세대 주택이 나열되어 있겠죠? 이 다세대 주택이 만약에 노후화되면 2필지, 3필지를 허물고 하필해서 신축 다세대를 지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큰 특징은 구축 빌라와 신축 빌라들이 혼재되어 있다. 누가 봐도 이런 곳은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서울시가 조사해 보니까 재개발 요건이 충족된 곳이 13%밖에 되지 않고요. 재개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곳은 약 8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을 이름만 바꿔서 뭐 신속통합기획 방식 형식으로 명칭을 바꿔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주민들이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왜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이런 곳에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고 원주민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분담금이라는 게 발생이 되겠죠. 그 분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소득 수준도 낮고 대출 받기도 어렵고 이자 납부도 어렵기 때문에 전부 다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이 되고 싶지 않더라도 이런 곳들은 주민들이 원해서 되는 곳이 아니죠. 지자체가 이렇게 구역 지정을 해서 재개발로 진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조합원에 가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발이 굉장히 심화될 수밖에 없죠. 이래서 비대위가 굉장히 강해져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서 추진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다. 그런 반면에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2가지 방식으로 이제 추진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자체 공모 방식으로 모아타운에 선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의 큰 특징을 보게 되면, 자, 예전에 우리 주택 단지들, 빌라가 많은 곳들 한번 보시면 나홀로 아파트로 지어져 있는 곳들이 있었을 겁니다. 나홀로 아파트. 그죠? 13층 이하의 나홀로 아파트. 요게 이제 원래 명칭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아파트다. 그래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곳들이 요런 곳에서 나왔습니다. 요런 곳에서. 근데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 공모 방식에서는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사업단지가 3개소 이상 되거나 아니면 사업 예정지가 3개소 이상 되는 곳에 동의 30% 이상만 된다면 지자체가 공모 신청을 해서 이렇게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자, 재개발 방식과 다른 방식이 뭐죠? 여기는 기존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곳에서 지정이 되더라. 그리고 또 2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주민 제한 방식이 있어요. 이런 곳에 살고 있는 분들도 당연히 아파트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주민들이 지자체에다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아타운에 선정하게 해달라고. 다만 요건이 필요하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지정된 조합 설립 인가가 난 1개소 이상 되거나 또는 사업 예정지가 1개소 이상 되는 곳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선정을 해준다. 이 얘기는 뭡니까? 재개발은 주민들이 원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이 모아타운은 주민들이 원해서 되는 거고 기존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곳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추진 동력 차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여기는 애시당초 할 생각이 없었던 지역이고 여기는 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아타운에 선정해달라고 제안한 거죠. 그래서 동의율도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기회가 있는 거다. 따라서 동력 차이가 완벽히 다르더라. 그리고 추진 속도도 완전히 다르죠. 만약에 요 구역 안에 1000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주민들. 그럼 당연히 여러 가지 조합 설립 인가나 여러 가지의 동의를 얻기 위해선 동의율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 1000명의 이해관계가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 간에도 이해관계가 얽히고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데 어떻게 1000명과 나와 이웃하는 사람들과 생각이 똑같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가로 구획이 이렇게 정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나누는 겁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그리고 요 구역을 조합들이 따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재개발은 하나의 조합이죠. 근데 모아타운은 1구역의 조합이 따로 있고 2구역의 조합이 따로 있고 3, 4구역의 조합이 따로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만약에 250명씩 4구역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면 요 1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나려면 어떻게 되죠? 250명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그래서 1000명의 동의를 얻는 거와 250명의 동의를 얻는 거는 완전히 천지 차이죠. 여기에 있어서 추진 속도가 완벽히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1구역이 더 빠른 속도로 뭐 조합 설립도 나고 통합 심의도 다 받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데 요 2구역이 만약에 속도가 좀 늦는다? 그러면 1구역과 2구역이 통합으로 또 구역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끌고 가는 거다. 끌고 가는 거다. 그리고 각 조합들은 따로 구성되어 있지만 지하 주차장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공동으로 함께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아파트처럼 똑같이 지하 주차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지상도 마찬가지, 상부도 마찬가지. 여기도 커뮤니티 시설이나 여러 가지 공원도 함께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조합 구성은 각각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지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아파트가. 따라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일명 모아주택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요. 이 모아주택들이 모여서 타운 형식으로 만든 게 모아타운이다. 모아타운이다. 따라서 완전히 재개발과 모아타운의 추진 속도가 여기서 달라지더라. 그리고 세 번째, 추진 단계에 있어서도 완벽히 다릅니다. 자, 재개발의 방식을 한번 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구역 지정이 납니다. 구역 지정이 나면 추진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납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여기에 여러 가지 심의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가 나죠. 그 다음에 관리 처분이 납니다. 그 다음이 이주 및 철거. 그 다음에 착공입니다. 근데 우리 장이 14구역을 보게 되면 구역 지정이 언제 났냐면 08년에 났습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거의 20년 가까운 시일 때까지 어디까지 되어 있냐면 지금 여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착공이 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언제 나냐면 2010년에 났습니다. 착공 때까지 아직도 멀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2010년에 났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기를 보면 약 14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14년이 됐는데 아직도 심의를 받고 있어요. 아직도.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걸까요? 주민들의 동력이 너무나도 약하다. 주민들의 의지가 너무나도 약하다. 할 의지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이 정도면. 추진 동력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진행이 되냐?
조합 설립 인가에서부터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통합 심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그 다음이 이주 및 철거다. 그 다음이 착공이다. 자, 가장 정비 사업에서 오래 걸리는 시간이 요 추진이 조합 설립 인가에서 추진이 단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의 요 시점 자체가 너무나도 오래 걸린다. 특히 요 심의 절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교통심의, 경관심의, 건축심의, 교육심의 여러 가지의 심의 절차를 지자체에다가 이제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근데 당연히 조합은 본인들 유리한 쪽으로 제출을 하겠죠. 근데 또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마다 유리한 쪽으로 또 제안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심의에서 반려가 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하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상충되다 보니까 또 부처가 각 부처마다 한꺼번에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부처에서 승인이 나야지만 다른 부처로 서류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오래 걸리죠. 한 부처에서 반려가 나면.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통합심의이다. 통합심의. 모든 부처가 한 자리에 모여서 심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나도 빨라질 수밖에 없죠. 자, 모아타운이 시작된 지가 2022년 1월 달에 선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선정, 지정이 아니라 이때부터 선정을 했다고요. 근데 지금 통합심의로 통과된 곳이 33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착공인 곳이 18군데입니다. 18군데. 그리고 모아타운에서 봤을 때 지금 강북구 번동지역 일대는 이미 이주 철거가 끝났습니다. 올해 하반기 착공입니다. 1300세대입니다. 코롱 하늘채. 재개발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1000세대가 다 넘어가는 세대 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나홀로로 아파트를 이렇게 지었다면 이제는 타운 형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모아타운 중랑구 면목동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통합심의 이미 끝났고 올해 사업시행인가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공사도 이미 선정이 다 됐죠. 대림건설. 이편세상이 들어옵니다. 1800세대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주 및 철거입니다. 그리고 내후년이 착공에 들어가고요. 이렇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더라. 지금 장이 14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14년 동안 아직도 여기 심의 절차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 여기에. 진행하지 못하고. 물론 시간이 지나면 진행을 하겠죠. 근데 그만큼 만약에 예전에 투자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돈은 돈대로 묶였고 시간은 시간대로 묶인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면 투자 수익률이 당연히 져야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만약에 동일한 투자 자금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접근을 한다면 왜 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이 아닌 모아타운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긴 지금 재개발로 추진되는 곳이 많지 않더라. 이런 곳이 너무나도 많더라. 속도를 빨리 내서 완성품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 입장에서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왜 재임됐습니까? 이렇게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을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향후 대권 주자로서 여러 가지의 완성품들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추진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런 재개발 방식, 이름만 바꿔서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갔지만 어차피 똑같은 방식 아닙니까? 똑같은 지역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진을 잘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로 추진하는 모아주택이 또 모여서 만든 모아타운 방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지금 장이 14구역이 투자금 한 3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모아타운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럼 두 채를 살 수 있는 자금입니다. 모아타운에서도 마찬가지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곳이거나 통합심의에 통과된 곳이거나 아니면 조합 설립 인가가 임박되어 있는 조합 설립 총회를 연
그런 곳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 속도가 빠른 거 아닙니까? 응? 그런 곳에 우리가 만약에 두 채를 매입하고, 그죠? 그 다음에 주택수 제외되는 그런 주택들을 구입하거나 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은 보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총량을 좀 더 높이면서 당연히 지금 재개발도 프리미엄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모아타운 방식은 안 떨어져 있습니까? 여기는 완전히 그냥 바닥 금액이죠. 따라서 매매 시세도 바닥이고 투자 금액도 적고 그리고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정부와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비 사업으로 반드시 보셔야 훨씬 더 유리한 투자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서 적절한 투자처 및 다시 한번 계획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